성공한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인생을 바꿀 아주 쉬운 비결은 당신의 두 손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1%,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극소수, 남들과의 다름을 만드는 이 숫자. 사람들은 이 1%의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뭘 해도 잘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렇게 1% 극소수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얻습니다. 그럼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뭘까요? 바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보다 기분 좋게 대해주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쉽게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죠.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불평하며 살아가시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는 대답은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는 하루 평균 15번에서 30번 불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공의 가능성과 1%가 될 수 있는 너무 쉬운 비밀이 우리의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1%를 만드는 움직임을 이끈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 보웬. 그는 말했죠. 당신은 두 손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쥐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 그렇게 전 세계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윌 보웬의 A Complaint Free World,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통해 하나같이 보라색 불평 제로 밴드를 차고 그가 제시한 21일 불평 제로 챌린지를 통해서 더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법은 오프라 윈프리 쇼, 월스트리트저널, ABC, MBC 등의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죠. 심지어 미국 의회에선 그의 방법을 추수감사절 전날 불평 없는 수요일로 선포하는 법안을 2번이나 검토하기도 했어요. 이번 영상에선 전 세계를 움직인 윌 보웬의 그 인사이트를 1%가 되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윌 보웬은 불평 제로 챌린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한쪽 손목에 보라색 실리콘 밴드를 차고 21일 동안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을 헐뜯지 않고 생활하는 거죠. 만약 불평을 하면 밴드를 반대쪽 손목에 옮겨 차고 처음부터 다시 21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을 의식하며 생각이 바뀌었고 새로운 습관을 통해 삶을 자신이 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꼭 보라색 밴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무줄이 될 수도 있고 동전이 될 수 있다고 윌은 말했죠. 또한 너무도 직관적인 그의 방법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이 챌린지를 진행한다면 2일차로 넘어가는데 며칠, 몇 주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죠.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될 수도 향상될 수도 없다는 말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너무도 깊이 들어와 있는 불평을 인지하며 4가지 단계를 지나쳐야 한다고 윌은 말합니다. 대부분은 아예 측정이 가능한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평은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 안에 내재된 정서적 에너지를 통해 사실의 진술과 구분이 되죠. 불평엔 부정적인 에너지가 표현됩니다. 이렇게 불평이 부정적인 아주 작은 차이라고 말하는 그는 첫 번째 단계로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를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불평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즉, 자주 불평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면 귀는 그 말을 들어요.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그 말이 불평으로 기억되진 않죠. 그렇기에 불평은 나쁜 입냄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냄새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삶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쾌락 적응이라는 심리적 원칙 때문이라고 윌 보웬은 말하는데요. 쾌락은 처음엔 기분 좋은 감각으로 정의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그 쾌락에 적응을 하고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하죠. 새롭고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장미 덤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고 가시에 장미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격언을 인용한 윌.
이처럼 어느 것을 보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삶이 창조됩니다. 그렇기에 가시를 인식할지 장미를 인식할지를 먼저 알아채야 하죠. 두뇌의 신경 가소성이 증명하듯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말을 잘 통제하며 의식적으로 불평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위리제한한 두 번째,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의식하며 불평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스스로 얼마나 자주 불평하는지 인식하게 되고 그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평하는 자신을 인식하기는 해도 이미 불평이 끝난 뒤에 자각하기에 불평하는 자신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느끼거든요. 윌은 이 단계에 접어들며 사람들이 챌린지를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오히려 발전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죠. 인식하기 시작했으니 측정과 향상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리고 윌은 우리가 불평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설명하려 안나 마리아 토스코라는 한 심리학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할 때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 불평하는 대상, 그 믿음에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할수록 신체는 슬픔과 우울함,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체내 화학 물질을 생성하죠. 마치 약물 중독자가 약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 화학 물질은 중독성 물질이 되어 우리는 그걸 갈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하자면 실제로든 상상으로든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 우리의 신체는 혈류에 엔도르핀을 내뿜습니다. 엔도르핀은 내성적인 모르핀과 같아서 강력한 진통작용을 하죠. 즉 엔도르핀이라는 마취제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분비되는데 불평하는 행위는 우리에게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해요. 즉 불평을 통해서도 체내 엔도르핀이 분출되죠. 그렇게 우리는 그 엔도르핀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윌은 행복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총합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부정적이고 불평을 계속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두뇌의 거울 뉴런 때문에 그들의 감정과 말이 나에게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본질인 entrainment effect, 동조 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거나 들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동일한 신경세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과 어울리며 동조되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비난보다는 칭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 단계에 다다르게 되죠.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윌은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말하는 모든 것을 의식하기에 불평의 횟수도 줄며 동시에 침묵이 길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긴 하지만 대화에서 긍정적인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평꾼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신중하게 할 말과 단어를 고르라고 조언했죠.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운이 찾아오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평온한 우리를 남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기간이 유지되며 마지막 단계인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열리죠. 주변 누군가가 불평할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불평하는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가만히 그들의 불평을 지켜보며 함께 불평하지도 비관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불평꾼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신나게 하고 있던 불평도 멈추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뭘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의 1%가 된 거죠. 물론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실천하고 노력해 나갈 때 가까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윌은 그런 상황에서 불평은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채고 심리학자 마샤 리네안 박사의 디얼맨 접근법을 사용해보라고 조언했죠. 첫째, describe. 비난 혹은 비판적 어조가 아닌 중립적인 어조로 상황을 설명하기. 둘째, express.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셋째, assert. 부정적 표현이 아닌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넷째, reinforce. 미리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며 힘을 실어주기.
5번째, mindfulness. 마음속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강화하기. 6번째, appear. 눈을 마주치고 차분하고 일정한 목소리 톤으로 자신감을 내비추기. 그리고 마지막 N, negotiate. 상대방에게 요구가 1시간 후인지 자기 전인지 언제 충족될지 구체적으로 약속하기. 이렇게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대화법을 불평 대신 사용하세요. 불평 없이도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이끌 수 있으니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건강과 몸매를 결정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고, 또 일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 나쁜 일의 예언자가 된다며 윌은 이런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총에서 돌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지 결정하는 요인은 고무줄을 얼마나 뒤로 당겼는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보면 그들은 인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덕분에 성공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잘못된 문제를 떠벌리지 않고 이를 오히려 성장과 성공을 위한 자양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새총을 멀리 당겼고 그 결과 더 멀리 돌을 던진 거죠. 그의 말처럼, 그리고 앞서 말한 장미 덤불의 비유처럼 가시를 볼지 혹은 가시 사이에서 핀 장미를 볼지 정말 쉽지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 선택권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두 손 안에 있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문제 너머를 보는 데 있다고 말한 그의 조언처럼 앞으로는 불평이 아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을 추구하며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매일을 살아가는 과정 또한 더 행복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계속 더 나음으로 나아갈 우리에게 21일 챌린지의 끝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 미래 메시지처럼 1%가 되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기회로, 불평을 요청으로,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보며 쓰는 단어와 인생을 함께 바꾸고 불평 끝 밝은 미래를 펼쳐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